런하,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이자 추석 전 마지막 비즈니스 데이입니다. 하루만 잘 넘기면 추석 때 좀 편하게 가족들하고 쉴 수 있나 했는데 갑자기 오늘 증시가 오후 들어서 험난한 장세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지방정부 부채와 연결된 민간 기업들의 부실 채권 관련 해서인데요. 이른바 헝다그룹 파산 가능성이 갑자기 중국에서 퍼지면서 우리나라 환율까지 급등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대형주, 우량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테마가 다 매도 우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헝다, 한자로 항상 항자에 클 대자, 항상 크다. 영어 이름도 에버그란데, 항대그룹. 거창합니다. 진짜 대륙의 클래스인데 거의 무슨 길림성의 비뇨기과 이름 아니냐고. 아니고요. 이 회사는 1997년에, 그러니까 아시아 금융위기가 바로 직전이었을 때 부동산을 저가에 줍줍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금융, 전기차,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한, 거의 우리 70년대 대기업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룹인데 갑자기 채무 불이행설이 나돌고 있고, 흔히 얘기하는 당좌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 헝다그룹은 빨리 채권단하고 협의를 해서 채권 만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자산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에 배짱을 튕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헝다그룹 파산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증시에 상장된 이 헝다그룹의 주가는 오늘 10% 정도 빠졌습니다. 진짜 당장 여기가 파산할 것 같으면 하한가를 맞든지 완전히 그냥 폭락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슬슬 일종의 채찍 효과라고 그래요. 채찍이 이렇게 무슨 그 특이한 장르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서로 궁뎅이 찰싹 때리는 그 정도 채찍이 아니고 중국 기회단이 쓰는 채찍이 있어요. 여기서 요만큼 흔들면 이렇게 저기까지 가면 막 그냥 사람 키높이만큼 흔들리는 그 긴 가죽 채찍. 그걸 가지고 채찍 효과라고 부르는데,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 논의 하나만 살짝 꺼낼까 말까, 꺼내지도 않았어요. 꺼낼까 말까 그냥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신흥국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유동성은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 채찍 효과라는 말은 P&G에서 글로벌 이제 그 공급 체인망의 어떤 그 유통 구조에 따라서 여러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설명하려고 만들어냈는데, 이게 금융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있는데, 물론 중국도 우리 추석 연휴 동안 계속 그 휴장을 합니다만 항상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하죠. 아무래도 연휴 전에 조금 꺼림직한 뉴스가 있다면 굳이 포지션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 현금 확보해 놓고 연휴 다 끝나고 나서 시장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이제 투자 심리가 오늘 모여졌는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증시는 무조건 요즘에 환율 플레이가 대세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저점에서 계속 반등하고 있었지만 오늘 헝다그룹 소식에 환율 급등하니까 바로 삼성전자도 환율 차트와 정확하게 역동조화로 바로 반락 나오잖아요. 하여튼 헝다의 그 부채 위험은 과도한 사업 확장 때문이 맞고, 부채가 355조 원, 우리나라 재작년 기준 대한민국 1년 예산하고 맞먹는 그런 수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헝다그룹 파산하면 지금 중국 정부한테도 좋을 게 없다 보니까, 그쵸? 어떻게든지 살려낼 것이다. 지난 서프라임 위기 때처럼 too big to fail, 대마불사 이런 게 통할 것이다. 이런 지금 긍정적 시나리오도 있긴 합니다. 하긴 헝다그룹이 이렇게 무너질 거였으면 그동안 중국 기업 부도날 거 정말 많았거든요. 어쨌든 피치사에서 헝다그룹 신용등급을 더블 C, 거의 정크 등급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중국의 부채 문제,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 드렸던 중국 지방정부의 부실, 그리고 부채 돌려막기 등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추석 연휴 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내일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제가
노을 배송으로 여러분들 안방에 내일 나올 뉴스를 미리 갖다 배달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정보 민주화로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페어한 게임이 되겠죠. 내일은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있는데 추석 지금 앞두고 당연히 이제 방역 대책을 강조를 하긴 할 텐데 보나마나 뻔히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또 확진자가 엄청 늘어났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도 미리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진단 키트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같은 쪽에 기대감이 지금 이전되고 있죠. 다음에 내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가 매주 주간 열리는데 금요일 내일 역시 열리게 됩니다. 다음 내일 기재부에서는 지금 재난소득 가지고도 얘기가 많고 여야 간에 지금 첨예한 대립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엽니다. 그 다음에 내일 산업부에서는 로봇 방산 분야 간담회. 요 며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주 DMZ 평화공원까지 대북주들이 반등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소식에 둔감해지자 안보 불감증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 행동에 나서는 것 자체를 대화로,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보자고 했잖아요. 지금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 러시아까지 북한하고의 어떤 외교 성과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그걸 북한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이벤트를 우리는 평소 같으면 화해 무드, 대화 무드에 북한이 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시장에서 이제 입증이 됐죠. 내일은 방위산업 분야에도 로봇 보급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로봇 방산 분야 간담회가 있습니다. 다음 내일 국토부 장관은 추석 특별교통대책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가집니다. 아직 고향 가는 차편 못 구하신 분들 있을 텐데 방역도 좋지만 이런 기회는 좀 균등하게 정부에서 제공합시다. 웬만하면. 그 다음에 내일 국토부에 이벤트가 또 하나 있는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신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장 아까운 시설 중에 하나가 공항이잖아요. 근데 이 공항이라는 게 국가 간 교역과 경제활동의 어떤 허브로 쓰이고 여기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 중장기로 국내 공항이 추구해야 할 비전 그리고 2025년까지 공항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공항 미래 어디로 갈까요? 쇼핑? 레저? 호텔? 다음 내일 환경부에서는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담수 생물 표본 디지털 전환 추진. 야, 요즘 환경부에서 핫한 거 진짜 많이 합니다. 지금 탄소 중립, 수질, 그리고 생물 표본 디지털 전환까지. 다음 내일 농식품부 장관은 G20 농업장관 회의 온라인 참석하는데요. 저희 런망주 아시아 종묘. 아니 장 초반에 괜찮은데 갑자기 이제 앞에 헝다그룹 얘기도 있고 꽈당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런망주는 우리끼리도 조금 수급을 잘 보면서 눈치 게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아시아 종묘 제가 작년에 런망주로 선정했을 때가 한 5,000원? 5,200원? 이 정도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많이 올랐죠. 다음 내일 복지부에서는 제1차 국가 헌혈 추진협의회 개최를 합니다. 빨리 이거 매혈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계속 고령화 현재 진행형이고 이런 와중에 피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매혈로 바꾸면 당장의 혈액 수급 문제 해결됩니다. 대신에 이 혈액 관련된 바이오들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일은 청년의 날 기념식. 진짜 올해 청년의 날만큼 면목이 없는 해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은 그나마 알바 자리조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많이 불행합니다. 어쨌든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그래서 올해는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금요일날 미리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 관련 공약 중에서 직업교육, 지역화폐, 기본소득 이런 쪽으로 또 한 번 내일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내일 경제 일정으로는요. 추석 전 화폐 공급 실적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화폐 개혁, 신권 발행, 10만원권 발행 이런 얘기 또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ATM 관련주부터 등등
화폐개혁 관련주들, 리디노미네이션 관련주들 있죠. 다음 2분기 해외 직접 투자 동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9월 최근 경제 동향까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9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요즘 미국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지표는 다 7월, 8월 데이터인데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9월달 지표라는 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이 테이퍼링에 먼저 지금 팔을 걷어붙였는데 8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일 공개됩니다. 다음 영국의 8월 소매 판매. 사실은 유로존에서, 그리고 G20 국가 중에 제일 먼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해버렸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의 실물 경제는 어떤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관심 깊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일 증시 일정은 현대중공업이 드디어 신규 상장을 합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업체 2019년 6월 1일을 분할 기일로 해서 한국조선해양에서 물적 분할돼가지고 신규 설립 후에 내일 코스피에 상장됩니다. 물적 분할하니까 또 갑자기 끌어오르네요. 오늘 SK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 ESG의 G가 뭔지 아시죠? 탄소 중립 돕겠다고 2차 전지 만든다고 E하고 S는 중요시하고 G는 헌시작처럼 외면한다? 그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ESG가 아니고 반쪽짜리죠. 거기다가 내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관 의무 보유 물량 락업이 해제되는데 얼마나 또 내일 수급이 혼란스러울지 보고, 그 다음에 LG U+하고 KDDI가 비대면 K-팝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본 이동통신사잖아요. KDDI. 여기서 아이돌 그룹 더 보이즈와 에이티즈가 출연하는 온라인 콘서트 열고 17일 오후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90분간 U+ 아이돌 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단독 중계가 된다고 해요. 티켓 가격이 또 있네요. 그리고 내일 밤이 미국 월가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되겠습니다. 서학개미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추석 연휴로 쉬는 동안 코로나 부스터샷, 그러니까 세 번째 추가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시금 비달러 자산에,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재개될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공짜는 없다더니 추석 연휴 앞두고 이번 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그리고 부동산 관련 대책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혼란도 엄청 우리를 피로의 끝으로 몰고 간 다음에 거의 에너지가 한 3% 정도, 배터리로 치면 한 칸 정도 남았을 때 이제 딱 쉬게 해주려나 봐요. 어쨌든 내일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요. 저는 만약에 추석 연휴 중간에도 글로벌 뉴스 중에 제 분석이 필요하거나 우리 금융시장 혹은 동학개미분들이 쉬는 날도 무조건 알아야 될 만한 큰 이슈가 터진다면 긴급으로 바로 유튜브를 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고맙습니다.